제가 시어머니와 관계가 좋지 못해 고민이 많은 편이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별일이 다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교류가 없는 편이에요.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속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혜를 얻어보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이라 잘 알지만 보통 고부관계라고 하면 정말 모녀처럼 가까운 사이보다는 어색하고 서먹한 사이들이 보통이 아닐까 싶어요. 옛말에도 사위사랑은 장모,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은 있어도 며느리 예뻐한다는 시어머니에 대한 말은 별로 없는 걸 보니 고부관계라는 건 조상님들도 어찌할 수 없는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보고 싶었어요. 남녀가 만나 가정을 꾸리고 서로의 가족과 한 식구가 되면서 부모님이 한 분씩 더 생기는 일이라 생각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저와 시어머니는 절대 그럴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저희 부부관계가 이 지경이 되었을지 고민해 본 적도 많지만 아마 어머니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시어머니 되실 분과 잘 맞는 것 같지 않다 생각했었죠. 남편과 3년의 연애로 결혼을 약속하고 예비 시댁에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댁 식구들은 어색해하면서도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게 궁금한 게 많으셨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곤 하셨어요. 저는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렸고 준비해주신 식사도 무사히 잘 먹었죠. 식사가 끝난 뒤 뒷정리는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가 하겠다고 나서서 괜히 어색할 상황도 없었고요. 손님으로 대접도 잘 받았고 저도 예의에 어긋나는 것 없이 실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시부모님 되실 분들을 잘 모르지만 저를 손님으로서, 며느리 될 사람으로서 반겨주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 후식 자리에서 벌어졌어요. 제가 선물로 사들고 간 다과를 꺼내 다 같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던 중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생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영훈이, 너는 태어난 생시가 어떻게 되니? 생시요? 생시는 왜요, 어머니? 왜는 이제 결혼할 건데 니들 궁합도 맞춰보고 좋은 날도 받아와야지. 결혼할 때 궁합을 보거나 나를 맞춰 길이를 잡는다는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었지만 설마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신다기에 사주팔자는 안 믿으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저는 이과를 나와서 그런지 그런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걸 아주 싫어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살면서 유행한다는 타로점 한번 봐본 적이 없었고 운이나 미신에 기대본 적이 없었죠. 궁합이 나쁘다고 해서 남편과 결혼을 안 할 것도 아니고 괜히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면 여러모로 좋을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제가 제대로 된 생시를 알지도 못했고요. 글쎄요, 제가 제 생시를 잘 몰라서요. 자기 생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쭤보기라도 해라. 그거 꼭 알아야 해. 시간이 정확해야 사주가 정확하지. 어머니, 사실 저는 사주 궁합 그런 거 안 믿어요. 생시를 모르기도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요. 결혼 날짜도 집안끼리 조율해서 정했으면 하고요. 어머니가 저희 생각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사주는 안 봐주셔도 돼요, 어머니. 그래도 큰일 두고 어떻게 그러니? 됐어 엄마, 나도 그런 거 싫어. 그리고 엄마는 교회 다닌 사람이 무슨 전쟁이를 찾아가? 결국 사주를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전했고 제 말에 시어머니는 반발을 하셨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남편의 말에 어머니도 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이 별일 없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되실 분 앞에서 무례하고 퉁명스럽게 말한 것도 아니었고 그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때 일이 기분이 나쁘셨던지 이후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겨우 한 번 배웠을 뿐이라 원래 그런 분이셨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시어머니가 그 일을 두고 불만이셨던 건 확실히 알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네가 워낙 잘나서 그런지 궁합도 안 보고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걱정은 되지만 대학원까지 나온 며느리 믿어봐야지 별 수 있니?
네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네 말에 책임져야 할 거다. 얼마나 잘하려는지 내가 단단히 두고 볼 거야. 너도 그 정도 각오는 되어 있는 거겠지?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딴지를 걸려고 하시면서 저와 필요 없는 기싸움을 시작하셨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다 결정되어 예식장 예약하시다 끝이 났는데 갑자기 예식장이 좁은 것 같으니 바꾸라고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서 하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할 때 감사원금 해야 하는 거야. 돈 낼 거면 결혼식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니, 이미 예식장 예약까지 다 해놓고 예약금까지 넣었는데요. 지금 취소하면 예약금 돌려받지도 못해요. 그리고 저희 집 식구들은 전부 무교인데 교회에서 결혼식은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제가 어머니 교회에 감사원금을 왜 해요? 그럼 내가 자식 결혼시키면서 교회 입 닫고 있니? 너는 무슨 말이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헌금은 원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걸로 아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사실 예식장을 잡기 전에도 교회 결혼식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상견례에서도 시어머니가 예식장 비용이라도 아낄 겸 다니시는 교회에서 시교를 올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는 시아버지 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딱 잘라내셨습니다. 애초에 시댁에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도 시어머니 한 분이시고 저희 집안은 무교라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은 불편했거든요. 돈을 아끼려 한다고 하기에도 식사비 따로 해 장식 비용 따로 내고 목사님이나 교회에 감사원금이나 사례비까지 드리면 결국 그게 그거라 크게 비용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예식장으로 예약금까지 진작 치렀는데 그런데도 미련이 남으셨는지 저를 붙잡고 자꾸 예식장을 바꾸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자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데 저는 매번 거절할 수밖에 없으니 곤욕이었고 점점 지쳐갔던 저는 결국 태도를 강경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며느리이다 보니 앞으로를 생각해서 웬만하면 고부간에 잘 지내보고 싶었고 시어머니에게 싫은 소리 드리기 싫었지만 애둘러 말씀드리니 더 고집을 피우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상하시더라도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할 건 해야 하지 않겠니?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 결혼시키면서 뭐 하나 안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하다못해 진주 목걸이라도 받던데 내가 자식 결혼이 처음이라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말을 했던 것 같다. 이제라도 예물 예단 주고 받고 할 거 다 아는 게 어떻니? 어머니, 그 얘기도 이미 끝났던 얘기잖아요. 저희 결혼 최대한 허례허식 없이 치르고 싶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신혼여행이며 예식장이며 혼수까지 예산 안에서 빠듯하게 맞춰서 더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여유되면 선물해드릴게요. 이미 서로 거칠애는 생략하고 간소하게 하기로 얘기를 끝내놓고 뒤늦게 후회가 되신다며 예물을 바라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머리가 아팠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저한테 주얼리 세트라도 받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셨던 걸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식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 쪽에서는 오는 게 없는데 받고만 싶으시니 저한테 눈치껏 하라며 몰래 말씀하셨던 거죠. 그게 기분이 상했던 저는 일부러 더 못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첫 자식 결혼시키는 입장에 사돈 생각하셔서 욕심 버리셨는데 제가 시어머니만 챙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하겠다고 딱 잘라 말했더니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실 정도로 화가 나셨는지 단단히 벼르셨더라고요. 어느 날 주실 게 있다며 바쁜 사람 부르시기에 회사에 반짝까지 쓰고 갔더니 그 자리에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잔뜩 계셨던 거죠. 제가 제대로 인사를 하기도 전에 다들 저를 못마땅하신 듯 위아래로 훑으시는 모습이 한눈에 봐도 환영받는 자리는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부르셨으니 그 앞에서 돌아 나갈 수도 없었던 저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며 어쩔 수 없이 그 불편한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부 많이 했다 그러더니 그래서 그런가? 머리만 쓸 줄 알지 사회생활 용 못하나 봐. 에? 결혼 앞둔 아가씨가 시어머니 비위 하나 맞출 줄 모르고 너무하네. 아유 너무 그러지 마려. 내가 괜찮다고 한 거지 애들이 무슨 잘못이야. 그냥 요즘 애들이 다 그렇잖아. 지들밖에 모르고 어른들 고생한 거 뭐 알아? 살림 차린다고 돈 쓰는 데가 많은가 보지 뭐. 하긴 멀리 외국으로 신혼여행 가려면 돈도 좀 많이 들겠어? 그러게 여유가 없으면 신혼여행을 포기하든가. 여행이야 나중에도 갈 수 있는 건데 왜 욕심을 부려? 그런데 쓸 돈은 있고 시어머니 챙겨드릴 여유는 없었나 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런 자리까지 만드셨을까 했더니 그게 다 그놈의 예단 때문이었습니다. 받은 게 없으니 드릴 게 없다고 한 게 그렇게 억울하셨던 건지 기분이 상하셨다는 티를 내시던 시어머니가 제 얘기를 벌써 주변 친구분들께 다 하셨던 모양이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어른들 앞에서 며느리 도리가 어떻다느니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는 게 사치스럽고 개념이 없다느니 하는 소리 듣고 있으려니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속이 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의 사정도 잘 모르면서 시어머니 말만 듣고 저를 탓하는 사람들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굳이 다시 안 볼 사람들 앞에서 해명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내가 굳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명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2번 안 볼 사이에 말 섞어서 뭐 할까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느리 될 사람 불러놓고 욕먹고 있는 꼴을 즐거이 보고 계시는 어머니가 정말 미웠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 되실 분이라 어른으로 공경하고 싶었는데 이런 모습은 공경은커녕 앞으로 생길 정도 떨어질 기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결국 참지 못하고 제게 별소리를 다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건 집 해오는 쪽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현수씨 대신에 제가 집 해오고 현수씨가 혼수해오는데 그 집에서 저희 집의 성의를 보이셔야죠. 시부모님 아직 노후 준비도 안 되셨고 어린 아가씨도 아직 미혼이니 제 딴에는 시댁에 부담드리기 싫어서 저희들끼리 결혼 준비하겠다고 했던 게 이렇게 불만이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그럼 어떻게 지금이라도 현수씨가 집 해오고 제가 혼수를 예단해갈까요? 그래주시면 저야 더 감사하죠. 안 그래도 저희 친정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딸 결혼시키려니 괜히 섭섭하시다 그러시거든요. 저도 그 전까지는 괜히 시댁 흉볼 생각은 없었고 여유 없는 시댁에 덕 못 봐서 서운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집이 여유 없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침 제가 살고 있던 자가 아파트가 있어서 그런 걱정은 없다 싶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일을 하느라 돈을 벌면서 쓸 데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모은 돈으로 일찍이 주택 청약을 들어서 몇 년 전에 소형 아파트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혼집을 제 집에서 시작하고 대신 남편이 혼수를 해오기로 하면서 복잡한 예물 예단 없이 시작하기로 했던 거였죠. 시어머니도 그걸 뻔히 알고 계셨기에 상견례에서 조용하셨을 겁니다.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을 때 해주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며 손살이 치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대꾸를 한 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눈치껏 챙기지 않았던 게 서운하셨던 건지 제가 욕먹을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사람을 궁지로 몰아붙이시는 거였죠. 자기 며느리 남들에게 욕 보이면 시어머니는 속이 편하셨을까 궁금하면서도 날 얼마나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실까 싶어서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어른들 앞이라 하고 싶은 말 다 하진 못했지만 할 말하고 나니 어느 정도 마음은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시어머니와는 더 멀어지고 말았죠. 처음에는 참아보고 이해해보려고 했던 저도 그날 일로 시어머니와 심적으로 거리를 둘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런 고부관계를 겪게 되니 당연히 파혼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와 척을 질 수도 없고 결혼을 하면 이보다 더한 일들이 생길 텐데 내가 이런 스트레스를 다 감당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어머니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좋았습니다.
시아버지도 좋은 분이셨고 시누이 역시 저를 좋아해 주었거든요. 오히려 다른 식구들은 집에 복이 들어왔다고까지 하시면서 저를 반겨주시는데 시어머니만 저를 유독 싫어하셨어요. 내가 예쁘지 않아서 싫으신 건지 말대꾸를 싫으신 건지 대체 뭐가 싫어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시나 싶었지만 안 맞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란 생각에 저도 저를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의 속을 굳이 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매일 보고 살 것도 아니니 적당히 며느리 도리만 하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될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나 저나 양가 집안에 적당히 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며느리는 사위와는 다르더라고요. 사위 도리라는 건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며느리 도리는 참 많았습니다. 시댁에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서 신경을 써야 하고 명절이나 시댁일에 늘 앞장서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나마 착한 시누이가 같이 있을 때면 제 편을 들어주고 먼저 나서서 집안일을 도와주니 괜찮았는데 따로 사는 아가씨가 매번 시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다른 집안일로 바쁘고 식구들이 없을 때면 저는 꼼짝없이 시어머니에게 잡혀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벼룩이라도 하셨던 것처럼 제게 잔뜩 일을 시키며 구박을 하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괴롭힘을 그저 당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집안일 정도 시키시는 건 뭐 잠시 참고 하면 되니 그 정도는 결혼의 대가라 생각하고 군말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말이 문제였어요. 너는 대학원 공부까지 했다 그래서 머리는 좋은 줄 알았더니 하는 집 보면 바보 팔푼이나 다름이 없네. 이 만두 하나 예쁘게 못 만들면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나 참. 너네 집에서는 딸 공부만 시킨다고 살림은 하나도 안 가르쳐 보낸 거니? 어머니, 제가 못하는 걸로 제 탓하시는 건 좋지만 저희 부모님 얘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 저 곱게 키우겠다고 살림 안 시킨 거 맞고 저 공부만 한 거 맞는데요. 이게 그렇게 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는 거고 저도 잘해보려고 나름 애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구박하셔도 가만히 있었던 거지만 괜히 저 때문에 부모님 욕보이지 말아주세요. 저거 말은 또 잘해요.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니네 부모 얘기를 하지 말래? 내가 욕을 하기를 했니? 타박을 했니? 지금도 너네 부모라고 하시는데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돈 시간에 그런 말씀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지 않네요. 반대로 생각해서 저희 어머니가 남편더러 너네 엄마한테 전화 좀 해봐라 그러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보이는 곳이라고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 존중하시는 것처럼 어머니도 저희 집안 존중 좀 해주세요. 그래, 너 잘났다. 꼬박꼬박 말 대답하는 거 보면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아주 잘 알겠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함부로 하는 건 괜찮지만 며느리가 대꾸하는 건 천인공노할 일이라 생각하시는 건지 시어머니는 제가 말대꾸를 할 때마다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다 제가 시어머니를 공경하지 못하고 무시해서 그러는 거라 생각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바보처럼 참기만 한 성격은 아니었던지라 참다가 한마디씩 하는 편인데 그럴 때면 시어머니는 제가 대학원 나와서 중졸인 자신을 무시하는 거라며 억지 논리를 펼치셨습니다. 저도 일 때문에 공부를 오래 했을 뿐이지 제가 제 입으로 대학원 나온 걸 얘기한 적도 자랑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남편이 제 자랑을 하거나 칭찬을 할 때마다 아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보다 가만끈도 길고 연봉도 한참 높고 집까지 해왔다는 걸 남편은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보통 남자들은 자기보다 잘난 여자를 싫어하거나 괜히 자격지심에 주눅들기로 할 텐데 저희 남편은 순수하게 자기가 그런 여자를 만난 게 행운이라며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를 돋보이게 해주고 일 좋아하는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집안일도 더 많이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어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정작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의 관계를 아주 못마땅해 하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 하긴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자기 자식이, 특히나
아들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니까 어디서든 당신 아들이 최고였으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그만큼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떠받들어야 한다 생각하시는 거겠죠. 어쩌면 그래서 제가 더 못마땅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었어요. 대놓고 말씀 못 하시지만 은근히 제가 공부만 많이 한 헛똑똑이라며 무시하시는 것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이 대학원 나왔다고 대단해하면 항상 박사가 아니라 석사라며 말을 붙이셨거든요. 어머,